안녕하세요. 얼굴뼈 닥터 윤규식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뭔가 역사라고 하면 거창하기도 하고 고리타분할 것 같기도 한데요.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양악수술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여쭤보는 경우가 은근 많더라고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수술이라서 이거 괜찮은 수술이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양악수술의 역사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턱뼈를 잘라서 붙이고 하는 수술은 양악수술보다 돌출입 수술이 먼저였습니다. 돌출입 수술은 이렇게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생기는 공간을 이용해서 잇몸 뼈를 잘라서 밀어 넣는 수술인데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전방 분절골 절단술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안테리어 세그멘트 오스테오토미, 줄여서 ASO라고 합니다. 돌출입 수술이 처음 시행된 건 184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70년 전에 헐리엔이라는 분이 아래 턱뼈에 돌출입 수술을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럼 위턱의 돌출입 수술은 언제가 처음일까요? 그건 바로 1921년 콘스탁이라는 분이 처음 상악의 돌출입 수술을 보고하였습니다. 사람 이름은 안 중요하니까 잊어먹으셔도 되고요. 이 상악 돌출입 수술은 아래턱 돌출입 수술보다 무려 70년이나 나중에 시행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아래턱뼈 돌출입 수술보다는 위턱 돌출입 수술이 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래턱뼈의 잇몸뼈는 보시는 것처럼 뼈가 얇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더 쉬웠고요. 위턱의 잇몸뼈는 뼈가 두껍고 또 코랑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엉겨있기 때문에 수술이 좀 더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래쪽 전체를 옮기는 하악수술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거는 1906년도에 블레어라는 분이 하악의 이 몸통을 잘라서 후퇴시키거나 하악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수평으로 잘라서 아래턱 전체를 후퇴시키는 방법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후에 하악수술이 발전된 과정의 그림입니다. 이 빨간 선이 턱뼈를 자르는 라인인데요. 하악수술 중에 SSLO 방법 잘 알고 계시죠? 세지탈 스플릿 레이무스 오스테오토미의 약자로 한문으로는 치상 분할 골 절단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이거는 정리해 드릴 텐데 이 SSLO라는 방법이 1955년에 오백에서라는 분이 보고한 방법으로 추후에 68년까지 쭉 발전이 돼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발전 과정을 보시면은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그죠? 이 자르는 라인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절골 라인이 밑에 있을수록 뼈를 자르고 나서 다시 붙였을 때 닿는 면적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뼈가 더 잘 붙게 되고요. 또 앞쪽 부분으로 고정을 할 수 있어서 수술이 좀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면은 위치가 바꾸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앞쪽이 위치가 바뀌는 부분인데 위치가 바뀌는 부분이 작을수록 근육의 영향이 줄어들어서 재발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 신경선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게 거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거의 5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서 수술하는 것이 자기들만의 특별한 방법이냐 광고하고 있는 병원도 있던데 그게 그분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구시대적인 방법이다라는 거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위턱 전체를 옮기는 상악수술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거는 196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백에서라는 분이 르포트 원 수술법을 보고한 것이 처음입니다. 르포트 1이라고 하면 그럼 2나 3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 과거에 르포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망치로 일일이 막 부셔본 거예요. 그랬더니 뼈가 부서지는 모양의 규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많이 부서지는 형태에 대해 넘버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1이 가장 낮은 위치고요. 2, 3로 올라갈수록 그 라인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현재 상악수술을 할 때 이 르포트 1 라인을 이용해서 뼈를 자르기 때문에 르포트 1 절골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턱의 뒤쪽을 보시면 이 굉장히 구조물들이 복잡하고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감히 엄두, 여기를 수술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악수술이 가장 나중에 시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69년에 드디어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하는 양악수술이 같은 이제 500에서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양악수술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된 역사를 가진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대중에게 양악수술이 널리 알려진 것은 언제인가요? 양악수술은 40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오긴 했는데요. 이 2000년대 후반에 연예인분이 한번 이 수술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 연예인분이 얼굴이 굉장히 작아지고 예뻐지니까 양악수술이 예뻐지는 수술이구나, 미용 수술이구나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붐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양악수술을 안 하던 병원도 양악수술을 이제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부작용 등이 좀 많이 생겼었고요. 언론에 양악수술이 위험한 수술이냐 보도가 되었던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붐이 좀 줄면서 환자 수가 줄어들었고요. 양악수술을 하는 병원도 줄게 되고, 그래서 현재는 제대로 양악수술을 하는 병원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양악수술의 역사에 대해 큰 줄기만 설명을 드렸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 잊어먹으셔도 되고요. 제가 요점만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이 얼굴뼈를 수술한 것은 돌출입 수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악수술, 그 다음에 상악수술 순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양악수술은 세계적으로 50년이 넘는 역사가 유구한 수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막 나온 수술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얼굴뼈 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